그날 나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족,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내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배신을 반드시 되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내 아들. 그의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정의를 지킨 한 노년 여성과 그 뒤를 잇는 아들의 치밀한 복수극.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짐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낡은 앨범을 꽉 쥐었습니다. 처방전이 든 봉투도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옷을 적셔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커튼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가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이 앨범을 적셨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걸 수 없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른 채 탔습니다.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이 잡혔다는 현우의 전화를 받은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정도 부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집을 나서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현우가 떠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국은 된장으로 끓일까? 알아서 하세요. 냉랭한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큰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물건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정리 좀 하려고요. 방에 놔뒀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청소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부부가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어? 남편 생각도 같아요.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요. 내일? 네. 짐은 제가 다 싸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현우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꿨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도 이곳을 지켰습니다. 현우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어머니, 괜히 남편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젠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요. 수지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조심하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었습니다. 낡은 앨범 하나였습니다. 처방전과 약통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68년의 삶이 그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옛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아, 무슨 일이야?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뭐? 무슨 소리야? 나중에 얘기할게. 잠깐만 있을 곳 좀 알아봐줘. 영숙은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고시원 방을 알아봐줬습니다. 역 근처였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정말 이걸 원했을까? 아니면 며느리의 거짓말이었을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현우도 원했던 거라면 그럼 저는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우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엄마는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제가 앉아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요?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댁이요? 네. 갑자기 그 친구분이 아프셔서요. 며칠 간호하신다고 가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으로 피곤했습니다. 씻고 쉬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괜찮으시대요.
그럼 됐네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켜두셨습니다. 여보, 엄마 전화가 안 되는데요? 아,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제가 연락받았어요. 그래요? 언제 오신대요? 곧 오신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클라우드 폴더에서 낯선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 CCTV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출장 갔던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같아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비 오는 날 어디로 가셨을까? 왜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을까?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셨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았습니다. 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CCTV 다 봤어요. 내 생각이 같다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어차피 우리끼리 살아야.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현우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바뀌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번호를 바꾸신 것 같아요. 현우는 허탈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시던 뒷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소재를 몰랐습니다. 영숙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연락 오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야, 이모, 제발 알려주세요. 내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셔. 어디 계세요? 역 근처 고시원에 계셔. 현우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엄마 지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셔. 조금만 기다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고시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수진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 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약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심장약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공용 세면장이었습니다. 다른 고시원 주민들과 함께 써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깨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어제 마트에서 산 김치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이 읽혀졌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였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역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옆에는 할머니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저렇게 손주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요? 현우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현우도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옆방방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 김 선생, 산책 다녀오셨소? 네, 날씨가 좋아서요. 나도 좀 나갔다 와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지. 김 선생도 조심하시오. 네, 건강 챙기세요. 김 선생은 여기 얼마나 계실 거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가족은 안 계시오?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한테 가지 그러시오? 사정이 있어서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지.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있었다니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소. 3년째. 왜요? 글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더군. 전화도 안 받고. 박 노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소.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지. 하지만 뭐 어쩌겠소.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현우는 제 품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냥저냥이요. 약은 잘 드셨고요? 네.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상태가 좀 나빠지셨네요. 얼마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약도 좀 더 강한 걸로 바꿔드릴까요? 비싸지 않나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계산할 때 금액을 봤습니다. 이전보다 2배가 올랐습니다. 지갑 속 돈이 빠듯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현우와 함께 자주 가던 식당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약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약을 먹으며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현우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습니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현재 가격이었습니다. 15억이 넘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됐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명의는 현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해.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명예 이전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현우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우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면 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수진 씨, 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남편분 동의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수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아, 그거 깜빡했네요.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법무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집 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등기가 변경됐네요. 변경이요? 네. 한 달 전에 명의가 바뀌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로요? 김현우 씨로요. 원래도 김현우 씨 명의였는데 재등기를 하셨네요. 재등기요? 네. 보통 상속이나 증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명예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재등기를 한 걸 보면 명예 이전 이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남편이 동의했어요. 그럼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해요. 인감도장만으로는 안 돼요.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가 재등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한 달 전에 했을까요? 그 시기는 시어머니를 내보낸 직후였습니다. 설마 현우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태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들어 조용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저녁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진명에 왜 재등기했어요?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무슨 문제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래요? 피곤해요. 좀 쉬게 해줘요. 현우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를 안고 잤습니다. 이젠 닿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 집이 정말 자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까요? 대답은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CCTV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날 이후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수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를 내보낸 날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몇 번을 봐도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서재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왜? 현우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간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부인분이 다녀가셨는데요. 명예 이전 상담하셨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현우는 그때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집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내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로펌이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현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강제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집 명의를 가로채려고 했고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내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네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폭언과 강제 퇴거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까지 해당돼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정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에 계세요. 연락하셔야 해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영숙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엄마 만나고 싶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현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가 좁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5호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톡톡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현우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지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다 알아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한 짓 다 봤어요. 현우야.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엄마를 내보낸 것도,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무슨 짐이에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데서 지내셨어요. 내가 미처 몰라서. 알았으니 됐어.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수진이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엄마,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한 짓은 범죄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러야 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많이 드세요, 엄마. 그래. 식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짐 싸세요. 제가 모레 데리러 올게요. 알았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현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요. 수진과의 모든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우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고시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현우가 가구도 새로 사다 놨습니다. 침대와 식탁과 소파였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냉장고에 반찬 채워뒀어요. 잘 드세요. 고마워, 현우야. 현우는 매일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진이는? 아직 집에 있어요. 곧 정리될 거예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될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현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고소장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죄목은 폭언과 강제 퇴거, 재산 편취 미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피해자 진술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을 봤습니다. 단단하게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알았어. 서명을 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내일 제출할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진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집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요? 경찰서에서 나오라는데? 아,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니?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변호사는 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나 도와줘야 해. 너 혼자 알아서 해. 우린 모르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영상 보셨죠? 네, 시어머니를 강제로 내보낸 게 맞나요? 그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남편 몰래 집 명의를 이전하려 한 것도 맞나요? 그건. 법무사 사무실 기록이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짐을 빼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법원 청사는 높고 웅장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을 봤습니다.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단 3241 폭언 및 재산 편취 미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맞습니까? 네, 기소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 제1호 CCTV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다가와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어? 남편 생각도 같아요. 화면 속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남편 몰래 집 명의를 이전하려 한 것도 사실입니까? 네.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인정합니까? 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피해자 정순 씨,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건강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현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국 맛있어요. 그래, 잘 먹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현우야, 산책 갈까? 좋아요, 엄마.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꽃잎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떼어줬습니다. 엄마, 꽃잎이 붙었어요. 그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낼까? 문득 물었습니다. 사회봉사하고 있대요. 힘들겠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니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복수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요. 고마워, 현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현우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서명했어요. 수진이도? 네, 동의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련해 보였습니다. 후회는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 맞아.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니? 네.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후회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수진이를 만났어.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야위었더라. 힘들어 보였어. 그렇군요. 현우야. 네. 우리 복수는 여기까지 하자.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엄마. 그래, 맞아. 이제 끝이야.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그래, 알아. 제가 모셔 올게요. 고마워.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네, 심장 수치가 안정됐어요. 약효도 잘 듣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평온했습니다. 걱정도 줄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자. 네,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사랑으로 끝난 복수였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통해 상처를 갚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으로 복수를 끝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찾았지만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엔 미움보다 고마움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겐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산책을 갑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때로는 수진이 생각납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복수는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창밖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통해 상처를 갚지만 나는 사랑으로 복수를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엔 미움보다 고마움이 남았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갔나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저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라며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